강조하는 거. 자, 그다음 11번 문제죠. 11번 문제. 자, 지방세법상 있어요.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틀린 것, 옳은 것은 있죠. 옳은 것. 자, 1번적인 문제는 자, 어찌 돼요? 비상장법인이다. 이게 만약에 상장법인하면 틀린다는 거. 그리고 19 법인 설립시는 몇 프로였습니까? 40%였다가 30% 증자를 했어요. 그러면 70% 됐죠. 가세가 됐을 겁니다. 다시 25%를 양도했어요. 이거를 지문 길다고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첫 번째 몇 프로? 40%. 그 다음에 몇 프로? 30% 증자니까 70. 바로 가면 되죠. 근데 25%를 팔았죠. 양도했어요. 몇 프로? 45. 그럼 가중점이 벗어났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다가 다시 45% 상태에서 몇 프로? 35%. 그럼 35% 몇 프로예요? 80%. 그럼 이거는 뭐죠? 재차 가중주주죠. 재차 가중자는 증가분만 가시하는 거죠. 네, 10%. 예,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자, 2번은 내가 이렇게 했어요. 택지공사인데 그 토지에 하는 거하고 건축물에 하는 거 있죠. 요게 뭘 갖췄어요? 정원을 갖췄어. 정원 등을 설치했죠. 그럼 내가 요것이 출발점이 뭡니까? 토로 칠하면 답이 뭡니까? 무조건 토가 와야 된다 했죠. 토지에 정원을 갖추면 토지 취득으로 보고 토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죠. 그 다음에 건축을 놓으면 건 답이 나야 된다 했죠. 중간에 세면 안 된다 했죠. 중간에 바뀌주면 안 된다 했죠. 토로 시작했으면 무조건 답은 토가 돼야 되고 건축물 했다면 무조건 건축물이 답이 돼야 된다 했죠. 그럼 답이 틀린 이유 알겠나요? 내가 분명히 그랬죠. 토 건 이리 잡으려 했죠. 자, 틀린 이유. 그래서 1번 맞고 3번은 왜 틀렸을까? 3번은 방금 직계 비속 났잖아요. 예. 근데 아까 교환 났죠. 교환이면 유상이죠. 그래서 틀리고. 예. 자, 4번은요. 자, 4번은 우리가 비과세죠. 국가 등에게 기부 체납 기속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자체는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행을 하지 못했거나 반대급부가 있을 때는 무조건 가세하세요. 기억납니까? 그러면 여기에 뭡니까?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반대급부가 있단 말이야. 예, 그래서 비과세라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자, 요거 엄청 강조 내가 몇 번 한 거죠. 역시 비과세 중에서 내가 세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 공동주택 개수는 비과세다. 근데 모든 개수가 다 비과세가 아니죠. 대수수는 제외한다 하는 거죠. 대수수를 포함한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또 앞에 단독으로 대수순으로 인한 공동주택 개수를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앞에 전제를 둘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공동주택 개수 자체는 비과세다. 단 모든 개수가 비과세가 아니라 대수수는 제외한다고요. 원래 지문이 요거다 말이야. 근데 우리 시험 올 때는 또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맨 앞에는 뭐니까 대수순으로 인한 공동주택 개수를 비과세한다 하면 안 된다고요. 방금 대수순은 비과세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밑에 이 지문이 나오면 우리 보기 한 지문이 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세법은 문제 지문이 길 수밖에 없는 거야. 공법이니까. 그래서 요게 지문을 또 볼 때 납세 신설 내용 보충 보면은 우리가 뭐 도시개발법이 있겠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토지를 받겠죠. 토지를 받죠. 그러면 내가 도시개발에 대해서 그 지역에 개발할 때는 조합이 구성되겠죠. 조합원이. 그러면 개발되고 났을 때 받아오면 누가 취득한 거야? 한지 받은 토지는. 그럼 조합원이 취득자고 채비지 보루지는 조합원이 받지 않았죠. 그럼 뭐다? 사업 시행자다. 요거 틀림. 지문은 길지만 묻고자 하는 답은 누가 취득자냐? 이걸 묻는 거야. 그럼 빨리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게 있었죠. 이거는 어떤 취득입니까? 라고 했죠. 방금 도시개발법에서 자, 개발되려면 그 땅을 다 밀었겠죠.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다 밀었겠죠. 그러면 그 나중에 받아올 때 뭘 받았다? 건축물을 받았다 하면 건축물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고 토지는 소멸되지 않는 거죠. 단지 뭡니까? 용도가 지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취득이다? 성계 취득이다. 도시개발법에서 건축을 받으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토지는 무슨 취득? 성계 취득. 근데 토지를 원시 취득이라 말을 쓰면 막 도저히 답이 안 오잖아요. 여기. 무슨 말이었어요? 매립 간척한 것도 아니고 지목이 변경될 뿐인데 이해됐나요? 자, 그겁니다. 그게 그래 하면 안 되지. 문장을 읽고 반대급부가 있으면 반대급부가 개념이 되는지 반대급부 개념은 유상이잖아. 그러니까 반대급부 개념이 있으니까 유상이라고. 네. 자, 그 다음 유행 6번 가세표준 정리 잘 해야 됐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정리 잘 해야 됩니다. 가세표준. 네. 12번 문제입니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가세표준을 살상취득가이고 하는 경우에 취득가격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있죠. 자, 나머지 빼요. 자, 1번에 보면 뭐 됐나요? 취득대금 외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상은 취득가에 포함한다. 맞죠? 우리가 이 뭘 말하고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지금 묻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취득가액이라는 것은 취득 시기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하죠.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걸 읽으면 된다 했잖아요. 일시금이다 나오면 할인이 되겠죠. 그럼 할인된 금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죠. 그건 무조건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자가 부담할 것을 매수자가 지금 약정해서 인수받았잖아요. 아니, 부담부 정리잖아요. 취득가에 포함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조심할 것은 내가 이 취득가의 문제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 그 두 개가 뭐라 했어요? 금융비용이라 했잖아요. 무슨 비용? 금융비용. 금융비용이 뭐죠? 이자죠, 이자. 이자. 할부이자, 연부이자, 건설자금이자, 이자란 말이 들어가는 건 다 금융비용이라고. 요 이자하고 또 누구? 공인중개사, 소개비, 수수료. 요것은 매수자가 누구냐를 따진다 했잖아요. 매수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 장부로 입증되기 때문에 그럼 포함해야 돼. 그럼 법인이 아닌 자는 그 비용을 입증하기 곤란하니까 면제부를 줘. 하지 말라고요. 이거 놓치면 무조건 거의 50%는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 올 때는 요 지문 서두에서 전체를 문제를 낼 때는 여기에서 매수자가 누군지를 언급할 수 있고 이런 보기 하나하나 놓을 때는 보기 하나하나에마다 법인이 아닌 자를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2번인 경우는 이자가 들어갔죠. 네. 다만 법인인 자가 취득했죠. 그럼 법인이면은 뭡니까? 이건 포함해야 되죠. 2번 틀린 이유 알겠나요? 법인이 아닌 자 하는 제외가 맞는데 법인인 자니까 포함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앞에 또 전제를 해줬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공인중개사 지급하는 중개보수 제외죠. 그래서 2번, 3번이 요 문제의 핵심이다. 나머지는 크게 뭐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 정리 잘 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3번. 자, 13번은요, 틀린 것은 있죠. 자, 1번. 우리가 취득행위 중에서 무상으로 취득했어요. 자, 취득세의 취득가액은 첫 번째가 뭐 해야 된다? 그 금액을 입증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시중에 거래된 시가를 현실적 가액을 하는 것이 뭐다? 시가 인정하기라. 요 인정액은 뭐 할 수 있다? 매매 사례 가액, 감정 평가액, 또 뭐 공경매 가액을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놨고, 그 거래 가액은 기간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63. 그 범위를 안 적어주면 안 되지. 범위를 정해줘야 되지. 63.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는? 33. 양도소득세는 33이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가장 현실적 없는 것이 국가가 인위적으로 공시한 거야. 단지 세금을 과세할 목적으로 공시한 거라. 그게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면 무상이면 요거 세 가지 중에 결정할 건데 무상은 이거 없잖아. 이게 없으니까 시가 인정액이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개 있어요. 상속받았을 때 상속이 아닌 왜 상속 외에는 다시 두 개 뭐다?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냐 1억 초과냐 끝 이렇게 나눠지잖아. 무상은 이거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단 상속일 때는 뭐 예배니까 시가 표 이거 예배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상속받을 때는 시가 표준액이야. 그리고 상속 외 무상은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일 때는 그때는 뭐해?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1억을 초과하면은 시가 인정이 돼야 되죠. 이게 원칙이니까 1억을 초과하면 시가 인정이 원칙이 시가 인정해야 되죠. 근데 시가 인정하려면 방금 뭐가 있어요? 매매 사례 가격, 감정 평가액, 공경매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시가 표준액이지. 답은 여기서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밖에 더 있나요? 알겠죠? 여기 있고. 그 1번이 무상이십니다. 자, 그러면 시가 인정액을 가표로 원칙으로 하고 상속받아 취득하는 경우는 시가 표현한다. 여기까지만 물었죠?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 부담부 정리잖아요. 여기에 특별한 배우자 직계 존비석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정려받은 재산이 있잖아요. 만약에 정려받은 재산 가액이 5억이다. 그럼 5억 중에서 인수채무액이 3억이 있다. 그럼 이 3억분은 뭐가 되고? 유상이고 뺀 나머지 금액 2억은 뭐다? 정려받은 무상이다. 정려취득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까 이거는 이제 3번은 무슨 거래입니까? 유상행위죠. 유상취득일 때는 뭐가 돼야 돼? 지불액이 있죠. 그리고 유상은 뭐 해야 돼?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세요. 근데 여기도 몇 가지 있어. 내가 꼭 알아야 될 내용.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알아야 된다 했죠.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근데 이 유상행위가 누구한테 거래다? 특수관계자 거래로서 부당행위를 했다. 또 부당행위를 하면 이거 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부당행위라는 것은 뭐보다 낫다? 현실적 가액보다 낮게 거래해서 세금을 낮게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다? 두 번째 시가 인정액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상은 유상인데 현금이 따르지 않은 유상이 있겠죠? 교환이 있겠죠? 교환은 서로 받은 A 부동산과 B 부동산 중에서 무슨 금액? 둘 다 시가 인정액 중에 높은 금액이 되게 되겠죠? 어? 물건과 물건을 바꿨잖아요. 일부 현금이 따를 수 있겠고, 요거는 높은 금액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라 했죠?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내가 채권자로서 채권을 회수할 때 부동산을 받았단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칙이 뭐다? 대물변제액으로 한다. 다만 그 대물변제, 우리는 취득세는 현금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물건이 뭐냐? 부동산이잖아요. 그 대물변제액을 하는데 대물변제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크다면 물건값을 해라 말이야.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내가 분명히 요거 정리 잘 해야 되겠죠. 됐어요?
아니 딱 정해져 있는 법칙이에요, 법칙. 자, 그래서 3번은 너무 쉽잖아요. 3번 틀린 이유 알겠죠? 특수관계자 나왔잖아요. 부담거리라. 그럼 시가 표현이 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 여기 지금 유상행위의 시가 표현은 정의가 있나요? 시가 표현 정의가 없어. 무슨 말이겠어요? 네. 자,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4번, 5번 넘어가면 되겠죠. 예. 그 다음 13-1 가점주주입니다. 우리가 가점주주에 대해서는 정가분만 가셔야죠. 예. 자, 요 13-1에 대해서는 앞에도 내가 같이 문제를 풀었어요. 이 문제 지문은. 예. 가점주주의 가세표준을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회사입니까? 비상장법인에 대한 취득, 비상장법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자산 중에서 취득세 가세 대상 물건 자산을 다 합해보니까 이 회사가 얼마라고 했어요? 20억이라는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되나요? 요 20억에 대해서 곱하는 가세 적용 비율을 곱해야 이 비율을 가세 비율을 곱한 것이 가세 표준이라고. 그러면 21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되었어. 설립될 때 총수가 얼마나 했죠? 10만 주라 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또 증자를 했어.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20만 주라 했죠. 근데 이 회사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했다고, 투자를 했다. 그 밑에 이제 니은이 처음에 몇 프로? 2만 주를 취득했잖아요. 그럼 회사가 가진 10만 주에 2만 주니까 이거는 20%잖아요. 여기서 이제 항상 첫 번째는 여러분 실수 안 해. 항상 두 번째에서 조심하라고요. 두 번째에서. 그게 24년도에 10월 5일 날 증자로 10만 주를 보유했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10만 주를 추가 취득했다 있잖아. 그럼 기존에 2만 주에다가 플러스가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유한 거는 그럼 얼마 돼? 12만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가 되는 거죠. 60% 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된다? 12억.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유행 7번에 14번. 자, 이 14번은 놓을 확률은 좀 떨어집니다. 놓을 확률은 떨어진다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이제 뭐를 참 한번 익혀보느냐. 우리 주택이에요. 뭐라고요? 주택. 자, 요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유상 취득은 몇 프로죠? 유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기본이 4%잖아요. 근데 그 유상 취득이 뭐 취득이라면 농지라면 몇 프로죠? 이보다 낮은 세율. 한 칸 건너뛴 세율 3%죠. 이 농지는 우리가 유일하게 농지 범위를 가장 넓게 해석하는 부분이 이 취득세로 있죠. 농지하면 지목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전, 답, 가수원이죠. 원래 농지는 일반컴이야. 근데 취득세만 어디까지? 목장 용지까지를 농지로 보는 거죠. 유일하게. 목장 용지까지 농지로 본다고요. 네. 지목과 실제 용도가 일치할 때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게 기본이고. 근데 유상취득 행위가 누가 유상취득이느냐? 뭘 유상이느냐? 주택이죠.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또다시 뭡니까? 법인이 취득했어요 하면은 무조건 중과세 한다 했죠. 주택 가액 관계 없고 개수 관계 없다 했어요. 무조건 기본 세율 몇 프로에다가 표준 세율 4%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몇 배? 가장 높은 중과가 4배 배잖아. 4배. 100분의 400. 이 표현을 알면 된다 했죠. 근데 개인이 주택을 취득했어. 근데 개인이 주택을 취득 일반 세율이 된다면, 표준 세율이 된다면 이거는 가액에 따라 차등하죠. 가액에. 그것이 6, 9, 초가 된다 했죠. 6억까지, 그 다음 9억까지, 9억 초가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1000분의 10, 1% 되고 9억 초과는 3% 된다 그래요. 그럼 요 사이의 금액은 1% 초과 금액, 초과해서 3% 미만 사이의 세율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될 때입니다. 근데 개인이 주택을 취득해서
1세대에 몇 번째 주택이냐? 1세대 주택이 조정지역입니까? 비조정지역입니까? 1세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4주택일 때 조정지역은 몇 번째부터 중과한다? 두 번째부터.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했고. 그 다음 비조정지역은 몇 번째부터 중과한다? 세 번째부터 중과한다. 우리 취득세 중과세는 두 개 있잖아요. 2배 중과, 4배 중과밖에 없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여기에다가 4%에다가 중과기준세를 100분의 200. 무슨 말이세요? 이거는 100분의 200이라고요. 그럼 여기는 100분의 400이라고. 그리고 요거는 100분의 내는 400이죠. 비주택은 요게 몇 프로? 요게 100분의 200. 요거는 100분의 400. 그래서 네 번째 주택은 조정 비중 관계없이 전부 다 4배 준 거죠. 그럼 요거 요렇게 되면 이거는 1%에서 3%, 1%에서 3%, 1%에서 3%. 여기서 더 넘어가면 엄청 힘들어. 알겠어요? 그거는 안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정리가 된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있는데, 자, 1번이요.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라 했어. 어느 지역이요? 비조정 지역의 주식 1세대 2주택입니다. 중과합니까? 아닙니까? 중과 아니죠. 중과 아닙니다. 근데 얼마짜리입니까? 할 때 지금 위에 표에 시가가 있고 신고가 있고 시가 표현액 있죠. 신고가액 기준이 되겠죠. 10억이야. 그럼 10억이 기준이니까 9억을 초과하죠. 그러니까 100분의 30, 1000분의 30, 3%가 된다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개인이 조정지역이죠. 개인 조정 1세대 2주택이죠. 중과세대죠. 뭐만 기억하면 100분의 200. 그것만 확인하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은 법인이 했죠. 법인이 요번에 뭘 짜놨죠? 개인은 수를 따지는데 법인은 하면 주택수 안 따진다고요. 무조건 4배라고요. 그래서 3번이 틀린 이유다. 나머지 알 필요 없고 3번. 알겠어요? 법인은 조정, 비조정 구분 없고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100분의 400이라고요. 요거 한번 기억하시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5번. 됐나요? 자, 15번은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1번 하면은 내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죠. 1번 틀렸죠? 1번. 내가 기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 기존 건축물 소유했으니까 이미 취득을 했죠. 근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뭐 했다? 건축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뭘 뺀다? 신축, 재축을 제외하죠. 그럼 정축, 개축 이전이잖아요. 새로 건물 안 샀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다? 개수했다. 그럼 일단은 이 기존 건축물이 만약에 8억이었는데 이 행위를 했다는 것은 요 8억 이 행위로 해서 이 건축물이 10억이 되었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가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틀릴 이유가 없는데 왜 틀리는지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간주 취득은 전체 가액이라 말을 쓸 수 없다. 그럼 증가한 가액이라고, 증가. 그리고 여기 이제 세율을 정할 때 또 두 가지 나눠지잖아요. 이 행위로서 새로 면적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증가분이, 면적의 증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면적 증가는, 이제 요 두 번째, 면적 증가는 없는 부분이 생겼으니까 여기 세율은 무슨 취득? 무한지 취득이고. 면적 증가가 없고, 없나? 하면 이거는 무슨 취득? 간주 취득. 항상 이거하고 이거 두 개를 보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린 이유 알겠나요? 자, 그럼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네, 나머지 넘어가고. 자, 16번. 이것은 계속 온다. 우리 토지 지목 변경하고 이 행위는 계속 논다고요. 계속. 간주취득 중에서. 자, 16번.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그 내용을 틀린 것은 중과 기준 세율만 증가한다 했죠. 그럼 우리의 취득은 무슨 취득? 사실 취득과 그에 따른 소유권 등기가 통합된 것이 표준 세율 뜻이죠. 그럼 요 사실 취득은 전부 다 2%죠. 이게 뭡니까? 중과 기준 세율이죠.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내가 공시를 해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내는 수수료 성격이잖아요. 근데 이 소유권 등기 세율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율이 여러 개가 된 거라고요. 근데 지금 뭐냐? 중과 기준 세율만 한다는 것은 지금 뭐가 있다? 취득은 있으나 뭐가 없다고요? 소유권 등기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그러면 이 내용적에는 소유권 등기가 없는 거는 우리 취득 행위가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 행위가 그렇다. 그럼 간주 취득은 변경에 관한 것이 있죠. 변경, 토건, 차기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주주? 가점 주주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조심할 것은 방금 뭐냐? 뭘 조심하라? 면적 증가분을 포함해야 돼요? 제외해야 돼요? 제외. 이건 원지 취득이니까 이거 조심하라 했죠. 계수 놓을 때. 요거는 뭘 조심해야 돼요? 설립시 이 말은 가시 없죠? 네? 요 두 개를 좀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조심하면 된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뭡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그 수입 자체가 무슨 취득이기 때문에 연부 조건으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간주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다. 단 요거 할 때 조심하고. 연부 취득이기 때문에 아직 등기증 못 받았다. 없다 이 말이에요. 1년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할부는 뭐예요? 할부는 달달이 지급하는 거죠. 연부는 1년 단위로 지급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임시. 이거 넣을 때는 뭘 조심하라? 기간 조심하라 했죠. 기간 조심하라 했죠. 그래 1년 나오죠. 1년. 초과하는 초과하지 않는. 그래. 1년 초과하는 해야 되죠. 1년 초과하는 해야죠.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니까. 요거 기간 조심하라고요. 기간. 여기는 요 자체에서 전부 다 간주기 때문에 등기 없고 연부니까 등기 없고 임시니까 등기가 없는 거야. 요 차이에서 답이 있어. 근데 요거 할 때는 요거 넣을 때는 이거 조심하고 이거 할 때는 이거 조심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요거는 법에 규정한 거 있죠.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공부상 지목이 뭡니까? 묘지죠, 묘지. 비과세가 아니고 2%면 취득이야, 취득. 등록면에서 재산세가 아니에요. 등록면 재산세는 비과세지만 취득만 내고 소유권 등기 내지 말라고 법에 규정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이 있어. 건축물은 세 종류다 말이에요. 건물, 딸린 시설물, 그건 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근데 요 건축물은 건물만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등기. 건물 자체만 등기한다고요. 건물 외의 건축물이야. 건물 외의 건축물은 등기하지 마. 소유권 등기 내지 마. 건물만 소유권 등기 내. 이것만 알면 돼. 근데 이 문제 낼 때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섞어서 대부분 논다고요. 알겠어요? 이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러면 사실과 등기가 결합된 것이 표준인데 이거는 취득이 없고 등기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세율을 정한다? 표준, 이 두 개 합한 것이 표준 세율에서 이게 없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빼라 말해 놓으면 등기 세율만 낸다 이 말이잖아요. 중과 기준을 뺀다 하면은 뭐가 없다? 취득이 없고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한다 하면은 등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한다 했어요? 순서대로 판매, 분할, 합병, 이전 딱
답이 딱 있죠. 함매, 분할, 합병, 이전 딱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말이 들어가? 가로가 있어. 뭐 초과 제외. 초과 제외. 이건 지분 초과분은 제외하세요. 지분이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것도 초과 제외. 요거는 뭡니까? 아까 이전적인 문제는 요리 되려면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보다 초과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외죠. 네? 자, 요거는 답이 딱딱딱딱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것도 법에 규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상속이죠. 상속. 상속받았다. 뭐를? 주택을. 그럼 이 표준세율은 2.8%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요건을 갖추면 1가구 1주택 요건을 갖추면 그 다음 농지란 말이에요. 농지는 몇 프로? 2.3%라고 해요. 근데 뭐 감면 대상이 되면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는 잘 나오진 않는데 입목이야. 무슨 목? 입목. 요 입목은 우리가 수목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거죠. 등기가 된 상태가 가세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매수자가 입목 상태로 취득하면 표준세를 다 내야 돼. 입목을. 근데 무슨 목적으로? 원목 생산을 할 거다. 그럼 원목 생산을 할 거다는 것은 사자마자 벌목할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목을 살 때 내가 앞으로 원목 생산할 테니까 벌목을 죽은 상태로 낸데 팔아라 한다면 그때는 취득이 안 되잖아. 근데 죽이고 나서 언제 이 원목 생산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상하니까 원목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입목 상태로 구입할 때는 사실 취득은 내지 말고 소유권이 넘어오잖아. 등기세금은 내라 이 말이지. 됐나요? 이거는 몇 번만 이렇게 쭉 했다면 결코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 자, 16번이 그래서 틀린 것은 뭡니까? 1번 간주취득이고 2번도 지분 초과하지 아니한다 말을 썼고 그 다음에 3번은 가점주주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지금 답은 났잖아요. 지금 16번은 뭐 요거를 묻고 있잖아요. 요거를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그 내용을 틀린 것을 물었잖아요. 1번은 간주취득이니까 1번 해당하고 2번은 공유권 분할이잖아요. 공유물 분할은 취득이 뭐가 있어요? 한 게 아니고 공유물 분할은 취득이 없잖아요. 2번이잖아요. 이 답은 이 문제는 쉬운 일이니까 요 두 개를 섞어 놓는다니까 이게 내면은.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간주취득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법률로 규정한 거잖아요. 공보상 지목이 묘지인 무덤. 됐죠? 그래 마지막은 개수인데 그 요것도 조심하라 했죠. 면적이 증가되는 거는 제외되는 간주취득이죠. 자 17번. 자 옳은 것은 물었어요. 자 옳은 거 있어요. 네. 내가 1번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취득은 사실 취득이 있으면 등기를 하지 않아도 가세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주의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1부터 하니까 60일이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취득이라면 정려받아 취득하거나 상속받아 취득하면 정려세법을 따라서 정려는 3개월, 상속은 상속세법을 따라서 6개월. 근데 일반적인 취득은 취득 1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정려나 상속은 그렇죠. 달을 말일부터. 이 지문 오면 달을 말일부터 조심하라고요. 상속 개시일부터 하면 안 된다고요. 달을 말일 적어 갔죠? 예, 맞다. 그 다음.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2번 우리 종합문제 놓을 때 가장 많이 노는 거예요. 이 종합문제는 항상 내가 강조했던 거 그냥 계속 언급하는 걸 종합한다. 2번은요. 지목 변경은 무슨 취득이죠?
간주취득이죠.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했어요. 매각했어요. 중과산세 적용합니까? 안 하죠. 우리는 중과산세 80%죠. 취득세만 적용된 중과산세는 사실 취득한 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파는 거죠. 간주취득은 사실 취득이 아니니까 중과산세 적용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죠. 엄청 자주 나왔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은요. 똑같은 거예요. 법인 설립 후 비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가중이 됐으니까 납세 의무가 있죠. 이것도 무슨 취득이야? 이것도 간주 취득이잖아요. 가중 주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했죠. 그럼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요. 아니, 둘 다 간주 취득이잖아요. 하면 안 되죠. 방금 2번, 3번 모두가 간주 취득이라고. 중가산세는 사실 취득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할 때 적용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그다음 4번은요.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내가 이게 정리가 엄청 많이 한다. 네?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고 등록면에서는 설정 등기 등록을 해야 되죠. 등기 등록하는 이유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거죠. 그럼 국가에 스스로 줘야 된다 했죠. 그러면 내가 소유권 등기든 모든 등기 등록은 등기 후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했죠. 선납하라고 했어요. 선납. 그러면 어떤 용어를 써야 됩니까?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기가 못 치면 안 되죠. 근데 그것만 내가 익히면 안 된다 했어요. 우리가 등기 등록할 때는 뭐다? 하기 전까지, 이 다른 말로는 접수하는 날까지 똑같은 말이라 했죠. 근데 내가 이거를 등기하려면 세금이 납부되니까 요게 뭔가 증거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요. 뭐가? 통지서 한 부, 확인서 한 부가 첨부돼야 돼. 세금을 납부한 증거자료가 제시해야 돼.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등기 등록은 원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대위 등기로서 채권자 대위자가 대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도 다시 받아야 되니까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했고, 그때 가세관청은 그거를 납세 의무자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 했죠. 언제까지? 그래, 즉시. 그리고 등기 신청이 들어왔어. 등기 접수가 들어왔는데 등기 공무원이 보니까 접수는 했는데 세금이 납부 안 됐어. 납부 안 됐다고. 또 납부가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적어.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죠. 누구한테? 시군구에 알려줘야 된다 했잖아요. 통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그래서 이것만 끝나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항상 이거 하면은 요게 주변에 있는 걸쳐 있는 거 하나, 둘, 세 개는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같이 가야 된다고 했잖아. 같이. 네? 계속 내가 할 때 들어준 거야. 계속.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기한후 신고죠. 5번은 뭡니까?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정 신고 기간까지 가세표준 신고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됐나요? 아니한 자, 그 지방세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다 맞는데 뭔가 틀렸어. 우리 가산세 제외하면 안 되죠. 내가 너 세금 제대로 안 했잖아. 그럼 본래 납부할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합쳐서 통고하겠죠. 가산세 제외가 아니죠. 예, 가산세.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등록면허세 갈 겁니다. 자, 잠시 동안 이제 등록면허세. 여기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지죠. 예.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무슨 주의입니까? 신고주의입니다. 네? 그럼 신고주의는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요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가산세가 됩니다. 그럼 가산되면은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라 설명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산세 다음에는 무조건 가세권자 결정 고지에서 징수하죠. 그럼 이 고지서에 통보할 때는 이것만 낼 거예요? 본래 납부한 세금에다가 이거를 추가했잖아. 그럼 가산세를 당연히 포함해서 고지하지 가산세 제외해서 고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속 말했는데.